공공소통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실장님, 네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아직 민주당 복당이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자기는 무소속으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예,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포함이 돼서 자신이 민주당에서 꼭 그 경선에 패스가 돼서 후보로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은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사실 이 구속도 됐고 또 재판 과정에서 형도 살았고, 근데 정치에 어느 정도의 급을 갖고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야망이 있었는데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두 가지가 겹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날이자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아마 내일 정도에는 결정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같은 문제예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될 때까지 누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추적을 했느냐? 본인이다. 그러므로 복당은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전부 다 함께 오늘 선언하는 그런 날. 그러니까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고 네.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최영일 소장님. 네. 그런데 뭐 BBK 문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 문제하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하고는 완전히 사람 별개의 문제인데, 별개의 문제죠. 그죠? 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진중권 교수의 글이 화제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밤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는데 진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글을 원래 오마이뉴스에 실었는데 거기서 게재를 거절당해서 프레시안에 실었다. 네. 프레시안이 지금 싸움의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이제 진 교수가 실은 글의 내용은 프레시안 쪽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뭐냐면은 왜 이 여성 기자 추행을 당했다는 사람 프레시안이 무슨 이유고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이 서울 시장 출마를 발목을 잡으면서 없는 사실을 터뜨렸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을 매체가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귀류법도 동원하고요. 현란한 농객답게 아주 길을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결론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의심스럽다는 취지예요. 이 매체나 혹은 이 폭로자 여성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끝에 약간 자신도 정봉주 전 의원이 밉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자기가 분석을 해보건대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반응을 보였는데 네. 저는 이 반응이 또 더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첫 기사에서 자신을 서울시장에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적고 있다 기사 내에. 그렇다면 목적이 명확한 것 아니냐. 정봉주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프레시안 혹은 폭로자의 입장 아니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친하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때리는 매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요. 당일 12월 23일 2011년입니다. 그걸 찍은 780장의 사진 중에서 몇 장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1시 때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잖아요. 그럼 왜 그 시간대의 사진을 굳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 교수가 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친한 사이인데 그걸 보여달라고 했으면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네. 왜 자기한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매체에 기고하느냐 이렇게 좀 애둘러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 교수와 지금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진실 공방을 하고 네. 있어서 이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진중권 교수 글하고 네. 자, 정봉주 전 의원 누구 말이 맞는 네.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고 단정하기 좀 힘들겠지만 저도 어제 그 사진 700여 장의 사진을 1분에서 5분 단위로 촬영한 그 자료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딱 한 장 공개한 게 예. 오전 11시 53분입니다. 맞아요. 낙검수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뭐 녹음실을 하고 녹음해서 그런 과정을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봉주 의원이 한 장만 공개할 거면 네. 1시 때나 2시 것만 딱 한 장 공개했으면 사실 끝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 1시에서 11시 2시 사이에 50몇 왜 그 한 장을 굳이 공개했는데 11시 50몇 분 걸 했을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중권 교수도 결국 사진이 700 몇십 장이나 있다면서 1분에서 5분 단위로 있다면 1시에서 2시 사이 거 몇 개만 공개하면 끝날 건데 그걸 공개했다면 그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시 걸 중심으로 해서 했더라면은 그렇죠. 다른 곳에서 있었다면은 거기를 갈 시간이 없었겠지만
12시 이전이라든가 1시 이전 거라면 결국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언제든지 갈 수 시간은 있다는 되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시에서 2시 사이 거 사진 하나만 공개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복당 고민도 안 할 거예요. 네. 내일 복당 심사에 당연히 복당이 될 텐데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복당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또 아예 그냥 쳐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건 BBK에서 본인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공세에 가담했다가 그걸로 어찌 보면 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복당을 거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이 미투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주당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 지금 진위 공방 중인 또 정봉주 의원을 복당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또 지금의 시점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인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민주당원 앞에 선서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박영선의 이름 석자 앞에 선서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원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네. 대여섯 명 이렇게 치러질 거다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어쩌다 보니까 3파전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출마를 보류한 철회한 분들이 이제 정청래 전 의원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있고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복당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세 분이 아마도 이제 3파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스토리가 있는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 단체 정통 정말 그 뼈대를 세우고 참여연대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부터 해서 시민운동가로서의 어떤 그 이 상징이고 네. 한 사람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선 의원이자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친문은 아니죠. 사실은 좀 반문에 섰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탈당하지 않고 합류를 해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문들이 전폭적으로 박영선 의원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또 나름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386 세대의 사실 선두주자. 386 세대가 지금 나서서 지자체 단체장이 된 건 이번 안희정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징적인 인물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면에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3파전인 일단 스토리가 있는데 이쪽 그 자유한국당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3파전이 좀 눈여겨볼 대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남은 시간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역시 서울시장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 같죠.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이목이 쏠리는 또 한 명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90일도 안 남은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에서 꼭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판단에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앞쪽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겠다. 네. 그 얘기는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또 네. 뒤에 가서는 예. 제가 출마하겠다는 걸 무섭다 이런 걸로 알아들었다 하는 거 보면 또 네. 출마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하지 않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컨대 필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아직 대권 포기 안 했잖아요. 차기 대권을 향해 가잖아요. 지난 대권에 실패했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딛고 넘어가야 할 뭔가 정치적인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만 한 것은 없죠.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니와 그럼 반드시 이번에 사직생으로 이제 던져야 되는 시점인데 자, 우리 안철수 전 대표 하면은 늘 안철수의 시간이 있고요. 네. 이 별명이 장고입니다. 장고. 장고. 네. 길게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아, 예. 아직 선언 타이밍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90% 이상 내심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판은. 네.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두 세력이 합쳤는데 그 시너지가 잘 안 보입니다. 강하지 않잖아요. 아직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당대표 내려놓고 백의종군 했다가 지난주에 당무 복귀했는데 그게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네. 그 인재영입위원장은 안철수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지방선거에서 혼자가 아니라 이게 어벤져스 같은 군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일을 먼저 꾸려놓고 투스텝으로 가겠다는 걸로 저는 읽습니다. 원스텝은 주변 세력을 좀 돈독하게 다져보겠다. 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들을 조금 모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내가 서겠다. 혼자 나가면 또 광야잖아요. 네.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또 결단을 지금 서서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본인도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안 하면 또다시 정치적으로 광야로 흘러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왕 선언할 거면 좀 임팩트 있게 멋있게 네. 선언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2단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해보고요. 예. 이번에 안철수의 시간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될까인데 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지금 오늘로 87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추정 분석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 자유한국당과 묵시적 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특히 오늘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금 논의가 됐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네네. 불출마를 선언을 또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불출마가 사실 홍준표 대표한테는 조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거든요. 홍정욱 전 의원의 서울시장 영입설,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도 사실 무산됐죠. 이번에 이석연 법제처장과 관련해서 홍 대표가 또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홍준표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며칠 안 남았어요. 90일 남았는데 아직도 서울시장 후보군은 깜깜이다. 그리고 또 나서겠다는 사람도 거의 안 보인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까 더불어민주당처럼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금 사실 굉장히 어두운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소장님.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많아서 항상 고민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모시려고 하는 분이 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물난이죠. 인물난인데 지금 광역을 놓고 이제 승부를 펼치잖아요. 17개 광역 이 시장, 도지사 중에서 지금 사실은 9대6 정도는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은 야당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데 지금 야당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있는 지역도 뺏길 것 같다. 특히 지금 수도권 비상, 거기다가 또 이제 PK 지역 비상,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애초에 이 홍준표 대표가 이 TK 지역 사수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선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 흔들흔들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 지는 건 지더라도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빅매치의 인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안철수 또 전 대표가 나와서 과연 여야 대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관측들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게 남의 집 구경을 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상당히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지역에서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한참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건데 자, 난작 인간 식자인. 네. 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식인 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일단 요청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자체가 완전히 정체돼서 지금 오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장에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그리 높아 보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또 대중들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뭐가 각인이 된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좀 대중성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냥 애둘러서 지식인 노릇하기 참 힘들구나는 그냥 저 변호사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들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진짜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지금 누가 나올지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후보군조차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저번에 수성 그 6자리를 꼭 지키겠다라는 게 현 시점에 봐서 너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최영일 소장님. 네.
이 순전히 추측인데 네. 혹시 자유한국당이 저 안철수 대표 쪽에 바른미래당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네네. 일부러 좀 후보가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만 추천하는 거는 혹시 지금 아닌가요? 말씀하신 그 추측을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하고 있었죠. 연대설이죠. 연대설. 네. 이거 연대론 아닙니다. 설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연대 없다. 우리가 네. 제1야당인데 자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바른미래당과 뭐 사이가 좋습니까? 지금 정의당과 이제 민주평화당도 결이 굉장히 다르지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비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해야 되는 진실이다.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연대 이후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연대처럼 보이는 그림이 짜여져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환경에 의해서 흘러가는 길이긴 합니다만 연대설이 연대론이 될 가능성도 저는 한 30%는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경기 지역도 여권 후보 기세가 아주 무서운데 그중에서도 유력 후보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향해서 민주당 내에서 뭐 미투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양기대 광명시장, 그러니까 전 광명시장이죠. 양기대 광명시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전해철 의원과 그다음에 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시장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투 검증을 하자, 공개 검증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네. 하루 있다가 전해철 의원이 그걸 받았습니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 공식 입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 부상되다 보면 네. 이 이슈가 유리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갖고 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붐이 일었을 때 다른 지역까지 또 미투 검증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이 이슈 자체가 미투로 완전히 이슈가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미투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당 입장인데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도 지금 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양기대 전 시장의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서울, 경기 받고 부산. 아. 부산은 뭐 항구의 재결투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서병수 현 시장. 과거 4년 전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죠. 1.3%포인트였으니까 그때도 거의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서병수 시장이 그 당시 당선이 된 건데 네. 사실 부산은 지금 리턴 매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김영춘 해수부 장관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서병수 현 시장의 뭐 지금 뭐 박민식 전 의원이 일단 도전장을 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서병수 시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PK에서도 자리를 내주게 되면 네.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이 위태로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과 지금은 일단 분명히 또 환경도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현재 어쨌건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쨌든 자유한국당보다 계속 높은 상황이고 부산에서도 여론조사상으로 뭐 오거돈 시장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 이 부산시장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김무성 전 대표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최대한 많은 선거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경수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필승 카드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압도적입니까? 김경수 의원이 결심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도지사 출마한다. 지금 이제 현재는 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의 아우라를 다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맑고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지역에서도.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능성이 높고 경기도지사가 어떤 지역인가요? 지금 사실은 경남도지사. 네, 경남도지사가 이제 어떤 지역인가요? 여기가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전 도지사였는데 버리고 나온 지역이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권한대행 지역입니다. 네. 여기를 이 여당이 민주당에게 뺏기면 홍준표 대표는 바로 치명타입니다.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이번에 경남지사가 된다면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서는 처음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지사로는요. 예전에 보면 이제 과거에 그 김두관 지사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또 정치 지형이 많이 달랐죠. 지금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이제 최초의 경남도지사가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인가요? 정치적인 해석을 보면
이게 대통령직은 정치적인 중립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많이 가세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또 명분이 있습니다. 취임 후 이 10번 정도. 예, 이 지역에 노모도 계시고 아하. 또 양산에 집이 있기 때문에 양산은 부산 바로 옆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차례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찾은 지역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그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경남도를 이번에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또 시각들이 많아서 한번 정말 아까 뭐 이 부산이 OK 목장의 결투 같은 OS 항구의 결투거든요. 왜냐면 오거돈, 서병수. 그런데 경남도지사가 만만치 않은 격전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부산, 경남까지 핵심 선거제에 대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합류를 해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문들이 전폭적으로 박영선 의원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또 나름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386 세대의 사실 선두주자 386 세대가 지금 나서서 지자체 단체장이 된 건 이번 안희정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징적인 인물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면에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3파전인 일단 스토리가 있는데 이쪽 그 자유한국당은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3파전이 좀 눈여겨볼 대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남은 시간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역시 서울시장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것 같죠.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이목이 쏠리는 또 한 명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90일도 안 남은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당에서 꼭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판단에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앞쪽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겠다. 네. 그 얘기는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또 네. 뒤에 가서는 예. 제가 출마하겠다는 걸 무섭다 이런 걸로 알아들었다 하는 거 보면 또 네. 출마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하지 않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컨대 필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아직 대권 포기 안 했잖아요. 차기 대권을 향해 가잖아요. 지난 대권에 실패했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딛고 넘어가야 할 뭔가 정치적인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만 한 것은 없죠.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니와 그럼 반드시 이번에 사직생으로 이제 던져야 되는 시점인데 자, 우리 안철수 전 대표 하면은 늘 안철수의 시간이 있고요. 네. 이 별명이 장고입니다. 장고. 장고. 네. 길게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아, 예. 아직 선언 타이밍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90% 이상 내심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판은. 네.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두 세력이 합쳤는데 그 시너지가 잘 안 보입니다. 강하지 않잖아요. 아직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당대표 내려놓고 백의종군 했다가 지난주에 당무 복귀했는데 그게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네. 그 인재영입위원장은 안철수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지방선거에서 혼자가 아니라 이게 어벤져스 같은 군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일을 먼저 꾸려놓고 투스텝으로 가겠다는 걸로 저는 읽습니다. 원스텝은 주변 세력을 좀 돈독하게 다져보겠다. 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들을 조금 모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내가 서겠다. 혼자 나가면 또 광야잖아요. 네.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또 결단을 지금 서서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본인도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안 하면 또다시 정치적으로 광야로 흘러나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왕 선언할 거면 좀 임팩트 있게 멋있게 네. 선언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2단계 전략을 세우고 그럼 왜 그 시간대의 사진을 굳이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 교수가 찝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친한 사이인데 그걸 보여달라고 했으면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네. 왜 자기한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이런 글을 매체에 기고하느냐 이렇게 좀 애둘러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 교수와 지금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진실 공방을 하고 네. 있어서 이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저 진중권 교수 글하고 네. 자, 정봉주 전 의원 누구 말이 맞는 네. 거예요? 뭐 제가 이걸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고 단정하기 좀 힘들겠지만 저도 어제 그 사진 700여 장의 사진을 1분에서 5분 단위로 촬영한 그 자료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딱 한 장 공개한 게 예. 오전 11시 53분입니다. 맞아요. 낙곰수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뭐 녹음실을 하고 녹음해서 그런 과정을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봉주 의원이 한 장만 공개할 거면 네. 1시 때나 2시 거만 딱 한 장 공개했으면 사실 끝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 1시에서 2시 11시 사이에 50몇 왜 그 한 장을 굳이 공개했는데 11시 50몇 분 걸 했을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진중권 교수도 결국 사진이 700 몇십 장이나 있다면서 1분에서 5분 단위로 있다면 1시에서 2시 사이 거 몇 개만 공개하면 끝날 건데 그걸 공개했다면 그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시 걸 중심으로 해서 했더라면은 그렇죠. 다른 곳에서 있었다면은 거기를 갈 시간이 없었겠지만 12시 이전이라든가 1시 이전 거라면 결국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언제든지 갈 수 시간은 있다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시에서 2시 사이 거 사진 하나만 공개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복당 고민도 안 할 거예요. 네. 내일 복당 심사에 당연히 복당이 될 텐데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복당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또 아예 그냥 쳐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건 BBK에서 본인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공세에 가담했다가 그걸로 어찌 보면 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복당을 거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이 미투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주당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 지금 진위 공방 중인 또 정봉주 의원을 복당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인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민주당원 앞에 선서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박영선의 이름 석자 앞에 선서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원래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네. 뭐 대여섯 명 이렇게 치러질 거다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어쩌다 보니까 3파전으로 압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출마를 보류한 철회한 분들이 이제 정청래 전 의원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있고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복당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세 분이 아마도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스토리가 있는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 단체 정통 정말 그 뼈대를 세우고 참여연대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부터 해서 시민운동가로서의 어떤 그 이 상징이고 네. 한 사람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선 의원이자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친문은 아니죠. 사실은 좀 반문에 섰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탈당하지 않고. 해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실장님, 네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아직 민주당 복당이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 자기는 무소속으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예,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포함이 돼서 자신이 민주당에서 꼭 그 경선에 패스가 돼서 후보로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은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이 구속도 됐고 또 재판 과정에서 형도 살았고, 근데 정치에 어느 정도의 급을 갖고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는 야망이 있었는데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두 가지가 겹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날이자 예.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아마 내일 정도에는 이르면 내일 결정되지 않느냐. 결정되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으로서는 같은 문제예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될 때까지 누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추적을 했느냐? 본인이다. 그러므로 복당은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전부 다 함께 오늘 선언하는 그런 날. 그러니까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고 보면 네네. 되는 거죠. 네. 네. 자, 최영일 소장님. 네. 그런데 뭐 BBK 문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 문제하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하고는 완전히 사람 별개의 문제인데, 별개의 문제죠. 그죠? 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진중권 교수의 글이 화제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밤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썼는데 진 교수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글을 원래 오마이뉴스에 실었는데 거기서 게재를 거절당해서
프레시안에 실었다. 네. 프레시안이 지금 싸움의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이제 진 교수가 실은 글의 내용은 프레시안 쪽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뭐냐면은 왜 이 여성 기자 추행을 당했다는 사람 프레시안이 무슨 이유고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이 서울 이 시장 출마를 발목을 잡으면서 없는 사실을 터뜨렸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을 매체가 한 것이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귀류법도 동원하고요. 현란한 농객답게 아주 길을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결론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의심스럽다는 취지예요. 이 매체나 혹은 이 폭로자 여성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끝에 약간 자신도 정봉주 전 의원이 밉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자기가 분석을 해보건대 이것은 정봉주 전 의원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반응을 보였는데 네. 예. 저는 이 반응이 또 더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첫 기사에서 자신을 서울시장에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적고 있다 기사 내에. 그렇다면 목적이 명확한 것 아니냐. 정봉주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게 프레시안 혹은 폭로자의 입장 아니냐.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친하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때리는 매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요. 당일 12월 23일 2011년입니다. 그걸 찍은 780장의 사진 중에서 몇 장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1시 때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잖아요. 보고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해보고요. 예. 요번에 안철수의 시간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될까인데 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지금 오늘로 87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추정 분석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에 자유한국당과 묵시적 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특히 오늘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금 논의가 됐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네네. 불출마를 선언을 또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불출마가 사실 홍준표 대표한테는 조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거든요. 홍정욱 전 의원의 서울시장 영입설,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도 사실 무산됐죠. 이번에 이석연 법제처장과 관련해서 홍 대표가 또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홍준표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며칠 안 남았어요. 90일 남았는데 아직도 서울시장 후보군은 깜깜이다. 그리고 또 나서겠다는 사람도 거의 안 보인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까 더불어민주당처럼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금 사실 굉장히 어두운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소장님.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많아서 항상 고민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모시려고 하는 분이 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물난이죠. 인물난인데 지금 광역을 놓고 이제 승부를 펼치잖아요. 17개 광역 이 시장, 도지사 중에서 지금 사실은 9대6 정도는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은 야당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데 지금 야당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있는 지역도 뺏길 것 같다. 특히 지금 수도권 비상, 거기다가 또 이제 PK 지역 비상,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애초에 이 홍준표 대표가 이 TK 지역 사수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선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 흔들흔들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 지는 건 지더라도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빅매치의 인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안철수 또 전 대표가 나와서 과연 여야 대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관측들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게 남의 집 구경을 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상당히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지역에서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겠다 하면서 한 얘기가 참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하는 건데 자, 난작 인간 식자인. 네. 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식인 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일단 요청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자체가 완전히 정체돼서 지금 오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장에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또 대중들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뭐가 각인이 된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 그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좀 대중성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사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냥 애둘러서 지식인 노릇하기 참 힘들구나는 그냥 저 변호사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들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진짜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 지금 누가 나올지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후보군조차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저번에 수성 그 6자리는 꼭 지키겠다라는 게 현 시점에 봐서 너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 최영일 소장님, 네. 이 순전히 추측인데 네. 혹시 자유한국당이 저 안철수 대표 쪽에 바른미래당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네네. 일부러 좀 후보가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만 추천하는 거는 혹시 지금 아닌가요? 말씀하신 그 추측을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하고 있었죠. 연대설이죠. 연대설. 네. 이거 연대론 아닙니다. 설입니다. 가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연대 없다. 우리가 네. 제1야당인데 자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바른미래당과 뭐 사이가 좋습니까? 지금 정의당과 이제 민주평화당도 결이 굉장히 다르지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비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해야 되는 진실이다.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연대 이후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연대처럼 보이는 그림이 짜여져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환경에 의해서 흘러가는 길이긴 합니다만, 연대설이 연대론이 될 가능성도 저는 한 30%는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경기 지역도 여권 후보 기세가 아주 무서운데 그중에서도 유력 후보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향해서 민주당 내에서 뭐 미투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양기대 광명시장, 그러니까 전 광명시장이죠. 양기대 광명시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전해철 의원과 그다음에 자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시장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미투 검증을 하자, 공개 검증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네. 하루 있다가 전해철 의원이 그걸 받았습니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응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 공식 입장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 부상되다 보면 네. 이 이슈가 유리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갖고 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붐이 일었을 때 다른 지역까지 또 미투 검증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렇네요. 이 이슈 자체가 미투로 완전히 이슈가 함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미투 구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당 입장인데,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도 지금 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양기대 전 시장의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서울, 경기 받고 부산. 아. 부산은 뭐 항구의 재결투다. 지금 이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서병수 현 시장. 과거 4년 전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죠. 1.3%포인트였으니까 그때도 거의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서병수 시장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된 건데, 네. 사실 부산은 지금 리턴 매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김영춘 해수부 장관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서병수 현 시장의 뭐 지금 뭐 박민식 전 의원이 일단 도원장을 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서병수 시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번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PK에서도 자리를 내주게 되면 네.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이 위태로울